포트폴리오를 왜 만들까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정말 대박을 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안 돼요. 네, 이번에는 제가 어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썸 레터 구독자들을 위한 어썸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이유는 1,000만 원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으로 어썸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왜 만들까요? 기본적인 어떤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는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되게 이상하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대박을 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돈을 번다.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은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종목에 1,000만 원을 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수익이 날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포트폴리오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제1원칙이 뭘까요? 내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면 그 어떤 시장 상황, 그 어떤 매크로 환경에서도 수익률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모든 종목들을 다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가 적은 시장이 어떤 시장이 오든지 간에 오를 종목이 있고 떨어질 종목이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테슬라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뭐 포드도 있고 종목은 되게 다양한데 섹터는 하나예요. 전기차.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된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는 시장 상황이 바뀌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밀접한 연관이 없는 그런 섹터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오르고 이렇게 작용이 올라가는 거죠. 강조드리지만 어썸 포트폴리오에는 기본적으로는요 오르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더 잘 구성된 포트폴리오예요. 뭔가 포트폴리오가 오르는 날은 확 오르고 떨어지는 날은 확 떨어지고 이러면 잘못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섹터 간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그런 섹터들을 모아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꾸준하게 수익이 낼 수 있는 그걸 목표로 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섹터를 넣어야 될까? 일단 이 섹터를 넣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뷰, 시장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갈 것 같다. 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어썸포트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해외 주식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트럼프와 머스크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중으로 있는 게 바로 머스크 수혜주거든요. 머스크 수혜주의 가장 직접적인 종목이 뭘까요? 테슬라죠. 네.
테슬라 어썸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머스크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인투이티브 머신즈. 왜요? 스페이스X와 협력 관계에 있는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섹터가 있겠죠. 자율주행 섹터도 어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드론주도 어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양자 컴퓨팅 역시 머스크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썸 포트폴리오에는요, 머스크 수혜주라고 하고 있는 섹터들을 다수 대거 편입을 해놨어요. 왜요? 이게 바로 시장의 주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원전 정도가 되겠죠. 원전 같은 경우에도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테마성으로 비슷하게 섹터를 많이 가져가면 문제가 뭐냐면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인투이티브 머신즈 지금 굉장히 핫하지만 물려서 고생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양자 컴퓨팅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리게티 컴퓨팅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지만 이것도 최근에서야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다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만 만약에 내 포트를 구성을 해놨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엄청 큰 계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변하는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느냐? 반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죠. 금도 가지고 있고요. 배당주가 있습니다. 배당주 역시 편입한 이후에 수익률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10% 내외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얘는 배당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한 안전판 같은 종목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인물, 어떤 테마 이것과 무관하게 시장이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섹터와 종목들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이제 AI의 수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AI 인프라도 있을 수 있고 빅테크 역시 AI의 수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으면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는 거죠. 어썸 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시장 흐름에 맞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꼽는다고 하면 아스테라 랩스 역시 시장에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팔란티어도 사실 저는 개인 계좌에는 수익률이 벌써 100%가 넘어간 종목이고 어썸 포트 내에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큰 변동이 없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AI 종목들이 수익을 잘 내지 못하는데도 얘는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썸 포트의 금융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광고주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M&A를 더 활성화시켰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금융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경기가 좋아졌을 때 기업들은 더 많은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썸 포트에서 굉장히 수익이 좋은 게 광고주예요. 최근에도 제조업 PMI가 굉장히 잘 나왔죠. 앞으로도 경기 침체는 한동안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광고주들도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속하기 때문에 어썸 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썸 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저변동성, 로우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한 덩어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크게 변화가 없는 우량주들도 이렇게 한 꾸러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꾸러미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죠. 이렇게 전혀 다른 섹터들을 같이 포함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썸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리밸런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스케어 파워가 급락했어요. 경쟁자가 생겼거든요. GE 제노바가 원자력에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어썸 포트에서는 이 뉴스케어 파워를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더라도 물타기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분들이 안 하시는 게 우량주를 한번 사놓고 가만히 그냥 두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5% 이상, 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수익을 챙겨놓고 이 종목이 또 언젠가 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빠지면 그때 또 비중을 채우는 거죠. 사실 이게 뭐 말은 쉽지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니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보초병 정도만 보내놨었는데 너무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비중을 확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죠. 뭐 그럴 경우 굉장히 아깝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 반대 케이스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제나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주로 편입을 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와서 하루에 막 10%씩 빠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비중을 축소해 놓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이렇게 비중을 줄였다가 확대했다가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야지 수익을 챙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후회를 하시는 게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차익을 실현해 놓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 종목이 한 30% 이상 수익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10% 내외 수익률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놓고 또 줄이고, 이게 키 맞추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럴 때는 적자 기업들은 우르르 떨어지겠죠. 그 대신 현금흐름이 확실한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게 상승을 하겠죠. 우량주에서 수익 실현을 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수익이 난 거를 팔고 떨어진 거를 사고 이렇게 꾸준히 계좌를 불려나가는 전략, 이런 전략을 쓰는 게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도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어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열북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레터에다가 뭐 이렇게 편입 종목, 편출 종목 이러고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을 신규로 편입했고 그럼 얘는 왜 비중을 줄였는지 그런 거를 이제 딱 보시면서 일단 직접 소액으로 따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활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보지만 마시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랄게요.